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 부동산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엑스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엑스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매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공개된 정보 시장이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매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시스템 구조라는 겁니다. 우선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초 법사가라고 하잖아요. 경매 최초 시작가액을 경매 법사가라고 하는데, 이 법사가를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법률상에서는 법원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근데 타인에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조력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정하지만 대부분의 감정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정한 금액을 씁니다. 그거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 감정가액과 최초 입찰 기일은 약간의 텀이 있어요. 시절이 안 좋을 때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최초 입찰 기일이라는 거는 처음에 경매를 시작을 할 때는 경매 물건지하고 또 소유주 있잖아요. 소유주가 소재지하고 물건지하고 소유주의 주소지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내죠. 네, 그 중에 빠른 게 경매 개시 시점을 보긴 하는데, 그 최초의 경매 개시 기일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개월의 텀이 있기 때문에 시절이 안 좋을 때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절이 좋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분위기가 핫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가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얼마큼 설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낙찰가율을 가장 높게 보죠. 낙찰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가 대비 얼만큼의 최종적으로 구입한 매수인의 가격이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에 나와 있는 거를 1억 천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낙찰가율은 110%가 되는 거죠. 낙찰가율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경매 시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감정가가 높게 형성이 될수록 낙찰가율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경매 법원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금은 쏠림을 갖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유찰은 1회에서 2회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배려상 유찰 좀 되세요 하면서 2회 정도는 통상적으로 됐었어요. 또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서는 의무적으로 제가 예전에 간수법상 유치권 행사는 빨간 낙하를 흘러내려야 됩니다. 빨간 낙하로 유치권 행사 중 쓰면서 그게 막 흘러내리게 쓰면 무섭잖아요. 그게 인정을 받는 건데, 여기도 간습상에 2회는 유찰이 됐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신규 물건에도 바로 그냥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2회 유찰이 돼가지고 60 몇 프로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도 낙찰가율 자체는 10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보다는 낙찰가율이 중요하며, 그리고 감정가가 높게 된다고 한다면 낙찰가율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다.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낙찰 금액 자체가 일반 시세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유찰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마다 틀리긴 합니다. 20%에서 30%까지 저감을 시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초창기에 말씀드리듯이 낙찰가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당히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의사, 뭐 예를 들면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서도 500만 원 깎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도 제가 중개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500만 원 조정 보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 낙찰 유찰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20%라는 금액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크죠. 물론 낙찰가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고수는 단독 입찰일 때 뿌듯해하고 경매 초보는 단독 입찰에 무서워한다는 건데요. 이유는 경매 고수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의 수익 모델, 그 물건에 대한 그 파악이나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 모델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단독 입찰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미소를 짓는 거고요. 초보 같은 경우에서는 왜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안 들어오지? 내가 뭐 못 본 게 있나? 실수가 있나? 그러면서 불안을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매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보다도 진짜 명언이 한번 찾아가서 입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입찰을 하면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장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장점은 경매는 정보지처럼 쇼핑처럼 그 물건에 대해서 편안하게 집에서 경매 포털 등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경매 법원이 부동산이라고 보면 무방하세요. 부동산 거래처럼. 그러니까 경매 법원처럼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중개잖아요. 어떻게 되면 법이 경매가 알선을 하진 않지만 집행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부동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권리 분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치권도 지금 사라졌나요? 아직 안 사라졌나? 유치권 부분도 그거를 없애거나 가장 임차인을 받아놓는다, 없앤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고급 스킬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투자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서는 차라리 물건 분석을 잘해서 권리 분석이 아닌 물건 분석을 잘해서 편안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구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포털 사이트에 그 부분들, 정보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경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더라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경매 커뮤니티에서 세미나를 같이 열 때 들은 얘기인데 경매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장으로 물건에 따라서 실수든 가장이든 유치권이 없는 거를 유치권 채권 신고를 했다. 성립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명세서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들에서 땅을 자르거나 혹은 지분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경매로 많이 낙찰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투자 권유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토지를 구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남권에 있는 투자회사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집원을 그대로 쳐보면 구글이나 그런 데 쳐보면 그 집원의 경매가 얼마큼 나왔는지 물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것도 알 수가 있겠죠. 공개된 정보시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접근하기 쉬운 물건의 경우 오히려 일반 매매와 진배가 없거나
투자 비용 등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2월 달에 저희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 하나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3억 9천이었습니다. 밀린 관리비는 1,5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경매 예를 들어 보면은 관리비 같은 경우에서는 공용 관리비나 그리고 개별 관리비가 있는데 개별 관리비는 뭐 전기세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공용 관리비는 인수를 해도 되지만 개별 관리비는 인수 안 해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지만 실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우선은 다 내야 문이라도 열어주고 개폐라도 할 수 있고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쪽 입주를 한다면 그때 입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 내고 나서 소송을 걸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관리사무소한테 이거 나 공용관리비만 내겠소. 그렇게 말하면 그러세요? 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뿐이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관리비를 다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고요. 여하튼 그 관리비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3억 9,2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월세를 하려면 이거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럼 총 매가가 4억 500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별도로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는 3억 6,500짜리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평수가.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 동네가 상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이 동네가 상당히 가격이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보된 그 공개된 정보로 인해서 임장 활동도 별로 안 하시고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다음 화에서는 그 임장 활동과 그리고 그 권리 분석, 물건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는 방송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매매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진배가 없거나 아니면은 내 기회비용, 예를 들면 명도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그런 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임장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에피소드에는 임장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긴 할 거예요. 부수적인 경매의 장점을 또 살펴보면 비주구형이나 일반 상가 같은 경우를 접근을 할 때는 이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매매의 경우에서는요. 주택은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그 토지는 부가가치라는 게 말 그대로 added value잖아요. 밸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토지는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은 그 과세를 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경락가액의 최고의 공신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경락가액은 LTV 산정을 할 때 상당히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다른 일반 매매보다도 일반 매매하면 감정평가를 한 번 더 받거든요. 그 경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그 절차를 취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가격 자체가 그냥 감정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는 다른 일반 매매보다는 LTV 즉 융자 비율이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나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매매 기일 그러니까 잔금 기일에 이상한 데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중개를 하면서 물론 한 13년 만에 딱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경매는 그런 게 없죠. 왜 그러냐면 경매는 원시취득이고 그리고 몇몇 인수되는 것 빼고는 대부분 깨끗하게 비워주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사기에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매로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기로 당할 가능성은 많이 적죠. 아무래도.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장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